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외워주시는 거 권장. 여기서 완성 기준이죠. 완성 기준이요. 완성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완성시. 완성시 전액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인식하는 걸 완성 기준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완성이 안 되면 수익 비용이 없어요. 맞죠? 그냥 뭐 우리가 원샷 현금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완성됐니? 그때 수익 비용 다 몰아서 잡아라. 맞죠? 요게 완성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네, 되셨어요? 요거. 근데 진행 기준은 완성되었을 때 수익 비용 몰아서 잡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아직 완성 안 된 거잖아요. 맞죠?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을 나누어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회계 입장이든 법인세법 입장이든 옳다라는 거예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니까. 회계는 발생주의고 세법도 권리 의무 확정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돈 받을 권리는 왜 생기는 거예요? 건물 짓고 있으니까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공사비를 썼으니까 네 의무가 확정되는 거고. 맞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이제 시험에는 뭐를 출제하냐면 우리 회사는 건설회사고 건설회사는 두 가지로 건설을 하죠.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짓거나.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의뢰받는 것밖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죠? 의뢰받는 게 도급이다라고 하고요. 그죠? 내가 직접 건물을 지어서 넘기는 건 우리가 분양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분양을 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인도 기준은 그냥 분양하는 회사 입장이에요. 분양하는 회사는 분양했을 때 전액 수익 비용 잡는 걸 인도 기준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성 기준이나 인도 기준이나 똑같은 말인데 분양이냐 아니면 내가 건물을 지어주냐의 차이입니다. 그냥. 아셨죠? 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네, 들어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단기 건설은 건설 기간이 1년 미만인 걸 단기 건설이라고 하거든요. 건설 기간이 1년 미만인 걸 우리가 단기 건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 건설은 그 계약 금액이 클까요? 작을까요? 계약 금액이. 1년 안 되니까. 건설 기간이 1년도 안 되는데 계약 금액이 엄청나게 크면 좀 이상하지. 맞죠? 거의 뭐 사우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건설이면 계약 금액이 총 인식할 수익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 자, 우리가 법인세가요. 단기 건설이면 원칙이 진행 기준이에요. 건설은 무조건 진행 기준입니다. 맞죠? 진행 기준인데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좀 회계적인 능력이 좀 달린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너희들이 건물을 지었니? 지어줬을 때 그때 그냥 수익하고 비용을 몰아서 잡아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의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맞죠? 진행 기준으로 하건 아니면은 우리가 완성 기준으로 하건. 여기서 인도 기준은 그냥 완성 기준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완성 기준으로 하건 총 인식할 수익이 얼마 안 되잖아요.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1년 미만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완성 기준이나 인도 기준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 완공이 안 돼요. 건물이 완공이 안 되면 진행 기준하고 완성 기준 중에 뭐가 수익이 적을까요? 건물이 완공이 안 되면 진행 기준하고 완성 기준 중에 뭐가 수익이 적을까요? 완성 기준. 왜?
진행 기준은 진행만 되면 수익 잡아요. 맞죠? 근데 완성 기준은 완성되었을 때 몰아서 수익 왕창 잡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완성되기 전까지는 수익이 없어요. 알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건물을 짓고 있을 때만큼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완성 기준이 유리하겠죠, 아까처럼. 근데 또 걔야 와가지고 저 진행 기준 좀 배웠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때까지 몰랐지 사장님이. 예, 근데 막 진행 기준을 막 회계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 완공도 안 됐는데 진행됐네?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매출 얼마 잡아, 건설 매출 얼마 잡혀있는, 막 2억 잡혀있는 거예요. 건물 완공 안 됐는데. 사장님이 미치고 환장하죠. 일로 와봐라, 애기야. 우리 중소기업은 완성되었을 때 수익을 몰아서 잡을 수 있단다. 근데 아직 건물 완성 안 됐는데 수익을 잡아버렸네. 그죠? 근데 이미 장부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끝났으니까 이제 세무서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요 좀 회계를 너무 잘 배워가지고 중소기업에 그걸 잘 몰라요. 해가지고 이번만큼은 그냥 완성 기준으로 좀 할게요. 근데 이미 매출은 2억 기록돼 있잖아요. 맞죠? 근데 완성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올해 매출은 0이죠. 올해 완성 안 됐으니까. 완성 기준은 완성 안 되면 수익이 없거든요. 맞죠? 그러면 입금, 불산입 2억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고 조정으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냐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뭐 하고 있는 거냐? 중소기업에 한해서 신고정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금액의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1년 미만이면. 아시죠?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장기 건설 있죠. 얘는 건설 기간이 1년 이상이에요. 그럼 계약 금액이 커요, 작아요? 커요. 크다라는 건 완성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 비용 잡을 때랑 진행 기준으로 수익 비용 잡을 때 금액 갭이 너무 커요. 그렇죠? 크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아무리 회계적 능력이 달린 중소기업도 무조건 진행 기준 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진행 기준 강제예요. 선택 아닙니다요. 강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위원 같으면 어떻게 장난칠까요? 출제위원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난치면 되겠죠? 중소기업에 한해서 장기 건설을 신고 조정할 수 있다. 얼마나 낚시하기 좋아요. 장기 건설은 진행 기준 강제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냥 논리적으로. 그렇죠? 장기 건설이면 진행하고 완성할 때 계약 금액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총 수익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진행 기준을 강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단기 건설은 금액의 차이가 완성으로 하든 진행으로 하든 장기보다는 총 계약 금액이 작잖아요. 작으니까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 한해서 완성 기준을 인정해 줄게. 혹시라도 너희 진행 기준 했니? 그러면 완성 기준으로 신고정 할 수 있게 해줄게. 조심해야 돼. 왜냐 아까 할부는 장기 할부의 특례였단 말이야, 중소기업. 여긴 단기 건설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는 당연히 완성 기준 안 줘요. 왜? 완성 기준 들을게 쉽거든. 쉬워요. 완성되었을 때 수익표 몰아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선 계산 문제든 실기든 다 진행 기준으로밖에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행 기준에선 중요한 게 진행률 계산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죠? 근데 법인세 쪽은 진행률을 그렇게 딱히 어렵게 내진 않아요. 확실하게 진행률 어렵게 계산하는 건 재무회계 가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보세요. 그럼 진행률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진행률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진행률을 어떻게 구하냐? 일단 분모 있죠? 분모가요. 회사의 총 공사비 예상액이 분모로 옵니다. 총 공사비 예상액이 분모. 그리고 분자가 해당 연도까지 쓴 공사비 있죠? 해당 연도까지 쓴 공사비 누적액이 분자로 와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게 나중에 재무회계에서도 진행률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진행률은 어떤 진행률이 되냐면 분자가 누적이잖아요, 여러분. 누적. 그죠? 누적이니까
정확하게 이 진행률은 누적 작업 진행률이 맞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제가 왜 여기다가 굳이 누적이라는 말을 쓰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진행률에 따른 수익을, 올해 연도의 수익, 입금을 계산해야 되는 입금. 근데 우리가 입금이 수익이죠. 수익 비용은 단기 개념이에요? 누적 개념이에요? 수익 비용은. 단기 개념이에요. 근데 이 진행률을 곱하면 이건 누적 수익이지 그냥 그 년도의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럼 당해, 인식할 입금. 여기 아예 당해라고 못 박아는 당해. 요건 단기란 말이에요. 누적이 아니라 단기. 그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총 도급 금액 있죠? 이 총 도급 금액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하도급 해준다, 하도급 한다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건물을 지어달라고 한 사람이 계약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 완공되면 1억 주겠대, 예를 들어 1억. 그 1억을 도급 금액이다라고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도급 금액에다가 요 진행률은 요 진행률입니다. 요 진행률을 곱해요. 자,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여기에다 쓴 총 도급 금액 곱하기 위쪽에 있는 진행률은 누적 진행률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단기가 아니라 단기까지의 입금이에요. 정확하게는 단기까지죠. 동의되세요? 단기까지의 입금이잖아. 누적 진행률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올해 연도의 입금만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올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올해 연도까지 해서. 맞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내가 24살이야. 그럼 24살에 내가 벌어들인 걸 구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내가 24살까지 벌어들인 것만 준 거예요. 그럼 24살까지 해서 23살까지를 빼면 24살에 벌어들인 거가 추려지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 기인식 입금이다라는 게 뭐냐면 과거까지 세법상 입금. 그렇죠? 요게 빼기 과거의 입금. 그러니까 단기까지 해서 과거를 빼면 단기만 딱 추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좀 이따가 실기할 때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력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당해 인식할 송금은 이거는 문제도 안 냅니다. 쉬워서. 왜요? 송금은 그냥 근연도 있으면 공사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쉬워서 문제도 안 냅니다. 얘는. 자, 됐습니다. 자, 죄송한데 도중에 자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중에 자를 수가 없는 게 그럼 예제 가지고 시험에 우리 이거 세무조정 낸다면서요. 그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연습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30페이지 예제 가지고 세무조정 한 다음에 좀 많이 쉴게요. 어떻게 합의 좀 봐요. 자, 130페이지 갑니다요. 자, 예제 5-1이에요. 자, 문제 읽어보죠. 예제 5-1. 자, 읽어보면은요. 자, 주식회사 무궁의 다음 자료에 의해서 7기와 8기의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죄송하지만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 갈게요. 8기 안 할 겁니다. 시험 목적은 7기만 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거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자, 기말 현재 진행 중인 A 건물 신축 공사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공사기간 보이시죠? 공사기간? 공사기간 보면 여러분 장기예요? 단기예요? 장기죠. 장기니까 세법은 무조건 뭐 써야 돼요? 공사. 그렇죠. 진행기준 강제예요, 강제.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 도급 금액 보니까
건물이 완공이 8기 때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건물을 지어달라고 의뢰한 애가 1,000만 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회사가 7기 때 공사비가 총 800만 원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죠. 총공사 예정비. 되시겠어요? 그리고 7기에 공사비를 얼마 썼냐면 200만 원 썼대요. 근데 우리가 공사를 시작한 게 7기죠. 응? 7기죠, 7기. 그럼 7기에 쓴 거나 7기까지 쓴 거나 같은 말이잖아요. 공사를 처음 한 연도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7기까지의 7기까지의 진행률은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들? 암산 되세요? 그렇죠. 800만 원 중에 200만 원 썼잖아요. 총 공사비 800만 원 추정되는데 7기까지 쓴 게 200이죠. 그렇게 하면 아마 4분의 1 나올 거예요. 계산하시면. 그럼 25%가 되겠죠, 진행률은. 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밑줄치시냐? 그 표 아래 보시면 주석의 두 번째 줄. 거기 회사는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밑줄입니다. 회사는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밑줄 좀 치시고. 그럼 인도 기준으로 처리했다는 완성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사는 언제 수익 비용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완성 기준이니까 8기 때, 건물이 완성된 8기 때 수익하고 비용을 왕창 다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자, 보시죠, 여기. 자, 일단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이니까 장기고 무조건 진행 기준 강제요. 맞죠? 여기서 장부는 여러분 회계라고 하세요. 회계든 세법이든 원래는 진행 기준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7기와 8기 합쳐서 총 인식할 입금은 1,0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회사는 이 1,000만 원을 공사가 완공된 8기에 모조리 잡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되세요? 요거. 일단 요거 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장부는 7기에 수익 비용 안 잡은 거죠. 완성 기준이다라는 건 완성되었을 때 몰아서 잡는 거니까 수익 비용을. 거꾸로 완성이 안 된 7기 때는 수익 비용 계산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자, 근데 세법. 세법은 장기 건설이니까 진행 기준 강제예요. 해보면. 자, 그러면 7기의 진행률 구해볼게요. 방금 했지만 총 공사비가 800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 7기까지 20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25%. 맞죠? 그러면 내가 공사가 완공되면 받기로 한 금액이 1,000만 원이지만 25%만큼 건물 지어줬단 말이에요. 맞죠? 지어주고 있으니까 1,000만 원에 25%를 곱한 게 우리가 7기까지 입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진행률 자체가 항상 누적이라고 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맞죠? 누적이니까 여기 있는 1,000만 원 곱하기 25% 있죠. 요게 정확하게는 7기까지의 입금이죠. 정확하게는. 맞죠? 근데 우리가 공사를 7기에 막 했으니까 과거가 없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과거를 준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렇게 빼기 0이라고 한 거예요. 실제 법인세 실기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올해 연도까지 입금해서 과거까지 입금을 빼면 세법상 단기 입금만 추려진다라는 뜻. 근데 장부는 7기에 수익을 계산하지 않았거든. 우리 시험에는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안 나와요. 맞죠? 수익만. 자, 그럼 보세요. 자, 세무조정 여기다 해볼게요. 세무조정.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좀 넓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7기 장부 세법. 자, 그럼 장부는 여러분들 우리가 공사 수익에 대해서 7기 때 안 했죠. 완공 안 됐기 때문에.
완성 기준이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근데 세법은 7기 때 공사 수익 250만 원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공사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다. 250. 근데 실제로 돈은 안 들어오니까 채권이 채권 잡아요, 채권. 이 채권을요, 듣고 버리셔도 됩니다. 공사 미수금이라고, 공사 미수금. 공사 미수금 250만 원. 이렇게 잡히겠죠, 여러분들?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세무조정. 눈으로 할게요. 이제 오류 수정 분계 말고. 자, 그러면 해보면, 우리가 장부는 수익이 제로. 근데 세법은 공사 수익이라는 수익이 250. 맞죠? 그럼 장부와 세법의 공사 수익. 수익이 세법이 250 많죠? 250만 원이면 공사 수익을 250만 원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증가시키는 게 그렇죠? 입금, 산입, 그죠? 그 다음에 소득 처분은 자, 공사미수금은 채권이니까 자산이에요. 그럼 장부와 세법의 공사미수금이라는 자산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자산의 차이인데 가산조정이에요. 플러스 유보가 바로 돼야죠, 여러분들. 자산의 차이인데 가산조정이니까 플러스 유보. 그죠? FM대로 하면 FM대로 하면 장부는 자산이 0, 근데 세법은 자산이 250. 맞죠? 그러면 장부상 자산 0에서 세법상 자산 250 가려면 세법상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유보. 됐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 때 얘를 검색해 보잖아요. 실기 때 얘를 검색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사? 안 적으셔도 돼요. 공사, 미수금, 과소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하실 때. 250 이렇게 검색이 돼요. 왜? 장부에서 공사미수금을 세법보다 적게 적었잖아요. 적게 적었다라는 거 안 적은 것도 포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럴 때 공사미수금 과소라는 말 이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좀 이따 컴퓨터가 걸어줄 거거든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하나 더. 자, 여러분 하나만 죄송. 뭐냐면 우리가요. 기타하고 사회유출을 법인 나중에 재무회계 가면 영구적 차이다라. 영구적 차이. 재무회계에서는 왜 영구적 차이냐면 추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기타에서도 영원히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이랬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언젠가는 반대 세무조정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재무회계 가면 일시적 차이다라고 해요.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일시적이라는 건 언젠가는 반대 세무조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시간의 텀이 짧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기. 우리 시험에 이렇게 귀속 있죠? 손익의 귀속이요. 그럼 손익의 귀속은 영구적 차일까요? 아니면 일시적 차일까요? 어차피 이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8기까지 가면 장부도 수익 총 1,000만 원 잡을 거고. 맞죠? 세법도 수익 총 1,000만 원 잡을 거예요. 맞죠? 단지 7기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귀속 시기의 차이는 무조건 소득 처분이 플러스 유보 아닌 마이너스 유보예요. 다른 기타나 사유추는 안 나옵니다. 절대. 이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물론 제가 나올 때마다 증명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무조건 귀속 시기의 차이는 끝까지 가면 같아지고 언젠가는 끝까지 가면 같아져요. 장부하고 세법이. 같아진다라는 게 차이가 해소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해소되니까 플러스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지 다른 소득 처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요. 자, 됐어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를 맡길 거냐면